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 남부 조기 폐광 지역의 최대 현안인 경제진흥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폐광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안도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태백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탄광인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폐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마지막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태백과 삼척 지역에 탄광을 대신할 경제진흥 사업은 확정되지 않고 표류했습니다. 조기 폐광 지역의 경제진흥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주요 대체 산업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은 태백의 미래자원 클러스터 지구 조성과 삼척의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입니다. 태백의 미래자원 클러스터 지구는 연간 2만 2천 톤의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과 핵심 광물 산업 단지를 갖춰 무탄소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1년 넘게 기다려온 3,5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확정되자 태백시는 바빠졌습니다. 사전 행정 절차를 조속하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설계, 시공 과정을 거쳐서 2028년도 내지 2029년도쯤에는 삼척의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는 암세포를 정밀 치료하는 꿈의 암 치료기인 중입자 가속기를 설치해 암치료센터 등의 의료 산업을 육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총 사업비만 무려 3,600억 원인데 2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여온 주민들은 늦게나마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저희 지역적으로는 또 다른 숙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우리 광산에 또 다른 위기에 닥쳐서 이것 역시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폐광 지역 주민들은 대체 산업 확정으로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을 위한 총 사업비 증액이 확정됐습니다. 수년간 제자리 걸음이던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제2경춘국도가 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습니다. 확정된 총 사업비는 1조 8,987억 원입니다.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제2경춘국도는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사업비가 6천억 넘게 늘면서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증액이 확정돼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명칭은 국도지만 신호등이 없어져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 평면 교차로가 40개소입니다. 40개소. 이때마다 신호를 받아야 되죠. 이거를 입체 교차로 5개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2경춘국도는 경기 남양주 화도읍에서 춘천 서면 당림리까지 33.6km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국도가 완공되면 현재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이동 시간이 25분 정도로 줄어듭니다.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서울에 그 많은 인구들이 여행하기가 시간 단축되고 또 자주 오게 돼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강원도도 알리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제2경춘국도는 올해 하반기 발주를 거쳐 2032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남학생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통학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교육청에 전격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개 공공기관과 주거지, 상권이 자리를 잡으며 자족도시 모습을 갖춘 원주 혁신도시. 반곡 관설동과 행구동을 합쳐 정주 인구 6만 명에 육박하는 원주 최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하지만 교육 여건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이 있지만 고등학교는 여자 고등학교 1곳뿐입니다. 남학생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가 버스로 30-40분 거리에 있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봉고차 같은 그거를 같이 함께 돈을 내서 통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배정받은 학교가 있으면 그 근처로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10년 넘게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원도 교육청을 상대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등학교 신설과 이전, 특성화 고등학교의 인문계 학급 설치 등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현재 있는 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동문들의 반대가 거세겠지만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도교육감이 나서 담대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예견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기만하고 방관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강제 전환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우선 내년에 인근 학교의 학급을 늘려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남녀공학 전환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편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기자회견에 이어 이전 기관 직원들도 공동 성명을 준비하는 등 혁신도시 남고 문제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가 주문진읍과 연곡면, 왕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읍면동에서 생활용수 제한급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강릉 지역 이통장과 수도검침원, 강릉시 공무원들이 모여 각 세대를 방문해 수도 밸브를 50%씩 잠그는 제한급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파트들의 경우 인입관의 계도율을 조정하고 각 세대별 계량기를 일일이 방문해 밸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삼척과 강릉 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일 기준 삼척시 평균 저수율은 25.1%로 전국의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고 강릉은 29.7%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특히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21.3%까지 내려가며 저수율 10%대 진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일주일간 중단했던 농업용소 공급을 내일까지 진행한 뒤 이후 다시 29일까지 일주일간 공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시작된 강릉 지역 모든 학교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제한급수와 단수 상황에 대비해 강릉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실시했고 강원도 교육청도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식 이외 학교 생활 용수 등에 대해서는 조치 상황이 결정되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균형 성장 거점 육성 과제가 채택되면서 내부 전담팀을 적극 가동해 속도감 있는 유치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건강과 생명, 자원과 산업, 관광과 국방, 공공서비스 분야 등 35개 중점, 28개 관심 등 모두 63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원주 혁신도시를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원주시는 준비 상황과 강점을 설명하며 유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지역 해수욕장이 이번 주말 대부분 해장합니다. 속초 지역 해수욕장 2곳과 양양 대부분 해수욕장은 오는 24일 폐장하고 양양 인구와 기사문 해수욕장은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성 지역은 8개 해수욕장 운영이 연장된 가운데 마차진과 반암, 아야진, 천진, 봉포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인제군의 대표 어족자원인 빙어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제군 남면 부평리에 들어선 빙어 홍보관은 연면적 998제곱미터 3층 규모로 카페와 홍보 전시관, 옥상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제군은 지난해 5월 테디베어 코리아와 콘텐츠 제작 협약을 맺고 카페 내부에 인제 빙어 축제와 백담사, 자작나무 숲을 테디베어로 재현한 공간을 별도로 조성했습니다. 영월의료원이 2년 연속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 반창고 사업에 선정돼 아동 청소년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오는 11월 14일까지 석 달 동안 영월의료원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래와 입원, 수술 등으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26명의 아동 청소년에게 모두 8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하늘 반창고 사업은 지원금도 적고 기간도 짧은 데다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중증에만 해당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춘천 거두 농공단지 맞은편에 조성되고 있는 거두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총 사업비 2,811억 원이 투입되는 거두 일반산업단지는 약 55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